뉴욕 증시가 다시 한번 상승 랠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조금 애매했었지만 장 후반으로 가면서 굉장히 강한 흐름을 보여줬는데요. 일단 경제 지표가 좋게 나왔고요. 그리고 파월 의장의 잭슨홀 회의를 앞두고 있는 그 상태에서 어떤 기대감들 작용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 가지 이제 기술주들이 생각보다 강한 흐름을 보이게 되면서 나스닥이 큰 폭으로 1.7%나 상승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연속적으로 상승하고 있는 이런 주가의 흐름들 정상적인가 또는 계속 갈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싸게 팔린 2차 전지 회사가 있다고 합니다. 이노메트리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이노메트리의 그 경영권 매각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 이런 그 공시가 떴는데 현재 거래되는 주가보다도 7,000원이 넘게 가격이 싸다라고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현재 거래되는 주가보다도 이 경영권 매각에 대한 이 부분이 굉장히 싸게 매각이 됐다는 이야기인데 이것 때문에 전기차 관련주들이 거품의 어떤 논란 여기에 휩싸였다라고 합니다. 즉 거품이 많은 것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도대체 어떤 이야기들인지 또 어떻게 봐야 되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부터는 5G에 대한 투자가 재개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에 따라서 관련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또다시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모습인데요. 국내 시장에 대한 관점은 조금 애매하다. 그렇지만 해외 시장에 대한 관점들은 역시 긍정적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즉 기회를 해외에서 찾아라 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 어떠한 기업들이 여기서 수혜를 입게 될 것인지 또 정말로 해외 쪽에서 기회를 찾을 수 있을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8월 27일 목요일입니다. 태풍이 그래도 잘 지나갔네요. 그래서 뭐 수도권 지역에서는 조금 약해진 그런 느낌? 네, 생각했던 것보다 더 걱정스럽지 않게 지나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모두 피해 없이 잘 넘어가고 계시리라 생각해봅니다. 일단 해외 증시 상황을 먼저 좀 이야기해 보면은요, 뉴욕 증시가 잘 올랐어요. 지금 다우지수가 0.3% 상승 마감이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이 1.7%나 상승세로 마감이 됐습니다. 현재 이러한 상승 흐름은요,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주가를 밀어 올린 중요한 역할이 좀 있겠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계속해서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포인트들은 일단 시장에 대해서 약간의 의구심이 좀 들게 만들죠. 계속 올라가도 되는 거야? 또는 이제 그만 올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사실 걱정스러운 이야기들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이럴 때는 꼭 하나 나오는 이야기들이 같이 있죠. 주가는 걱정의 벽을 타고 올라간다. 뭐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일단은 뭐 분위기가 계속 좋아지고 있는 거고 또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그런 부분들이 계속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선반영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에 대한 어떤 이런 상승 흐름은 지표 호조, 기술주 랠리 이런 것들이 계속 뒷받침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일단은 좋은 재료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연준 의장의 이제 잭슨홀 회의 여기에 대해서도 관심들 많으시죠? 도대체 잭슨홀 회의에서 무슨 내용이 나올 건데 이렇게 기대감이 있느냐 이런 얘기인데 사실 이제 아직은 변수라고 보셔야 됩니다. 파월 의장이 이번에 평균 물가 목표제 이런 그 물가의 단기 과열을 좀 그 용인하는 방식으로 통화 정책의 틀을 바꿀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이 물가의 어떤 상승 이런 부분은 이제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물가가 상승한다라는 그 배경 속에 이 뭐랄까 돈이 많이 풀려 있다라는 그 전제 조건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 단기 과열, 즉 물가가 올라가는 것을 용인하게 된다고 한다면 시장에 당연히 돈이 많이 풀리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통화정책은 거기에 맞춰서 진행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가 되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양적 완화의 이야기가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경기 부양 정책을 어떤 식으로 사용할 것인가
이런 것에 대한 어떤 이야기들이 같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잭슨홀 미팅에 대한 부분들은 현재로서는 뭐 특별한 부분이 없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기대치를 그냥 가지고 있는 거고요. 불확실성에 대한 어떤 해소 그런 부분들이 기대감으로 작용되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증시를 끌어올린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였냐면 이제 경제지표에 대한 내용일 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7월 달에 내구재 주문이 11.2% 증가를 했습니다. 이게 전망치가 5%밖에 안 됐었거든요. 근데 11.2% 증가했다. 물론 이제 군용 항공기 수주가 급증을 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수치가 많이 올라간 것이다라고 되어 있지만 일단 수치상으로 보여지는 부분에서는 예상치를 2배 넘게 뛰어올랐기 때문에 아주 양호한 경제지표가 현재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을 지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이것만 딱 놓고 본다라면은요, 내구재 수주가 늘어났다. 경기가 그만큼 좋아졌을 수밖에 없다. 라고 되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경기가 회복이 되고 있다라는 그 격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런 것들이 굉장히 좋은 포지션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다 기업 실적들도 양호하게 나타났죠. 지금 보면 이제 그 다우지수에 새롭게 포함이 되는 기업 세일즈포스라고 있는데요. 이 기업이 예상치보다 훨씬 더 양호한 실적을 내놨고 주가가 무려 26%나 상승했다고 합니다. 기술주들도 마찬가지죠. 페이스북이 8% 정도 상승세를 보였고요. 넷플릭스가 11.6% 급등했다. 자, 지금 이렇게 기술주들이 급등세를 보이게 되면은요, 경기가 좋아진다라는 어떤 배경을 일단 가지고 있거든요. 경기가 좋아진다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면 일단은 시장이 괜찮네? 시장 나쁘지 않네? 이런 판단이 들게 되거든요. 자, 그렇게 되면은 상황이 어떻게 바뀌냐면 외국인 투자자들, 그런 경우가 이제 국내 시장으로 들어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왜냐하면 뭐 해외 시장에서의 어떤 투자도 당연히 하고 있겠지만은 선진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부분이 개선이 된다라면 이머징 마켓도 따라오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의 어떤 위험 자산에 대한 투자 확대, 그런 부분들이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양호한 어떤 이야기들이 주가를 끌어올리는 중요한 요소가 작용이 좀 됐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백신 관련한 얘기도 긍정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모더나에서 개발 중인 백신이요,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에서도 중화 항체의 형성을 했다. 그러니까 이제 노년층은 굉장히 취약계층이잖아요. 그런데 이쪽에서도 이제 그 백신의 어떤 효과가 드러나고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라면은 뭐 이 백신이 나오게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예방 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되고 있는 부분이겠죠. 그래서 모더나의 주가가 6.4% 정도 상승을 했다라고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의 긴장감. 일단은 무역 합의는 이행 상황에 대한 점검이 잘 완료가 됐죠. 그래서 뭐 잘 진행되고 있다. 뭐 큰 문제 없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진행이 좀 됐었고요. 다만 이제 미국 정부가 영육 간 분쟁이 있는 남중국해에서의 사업을 이유로 중국 교통 건설에 대한 그런 복수의 중국 기업에 대해서 제재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니까 남중국해에서는 계속 영토 분쟁이 끊이지 않죠. 그러니까 뭐 그쪽에 포함되어 있는 그런 국가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쪽에서는 중국이 계속 침범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이 남중국해에서의 어떤 그 영토 분쟁은 끊이지 않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중국은 끼어들지 말라 이렇게 얘기가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중국 교통 건설이라는 이 기업은요, 중국의 이제 그 국책 사업 1대1로 있죠. 여기 사업을 이끄는 인프라 기업이기도 하고요. 또 이쪽에서 이제 그 미국이 이런 영토 분쟁을 핑계로 해가지고 여러 기업들에게 제재 방침을 가하게 된다면 중국의 인프라 투자, 인프라 사업에도 뭔가 이제 제동을 걸겠다라는 얘기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것들은 중국 기업에 대해서 계속해서 미국이 좀 이제 제재를 가하게 되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뭔가 좀 안 좋은 그런 영향들을 끼치게 되는 모습이 좀 나타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긴장감을 계속 더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또 이렇게 기업들을 공격하는 내용들은 약간 이제 중국의 그 발전 그런 부분들을 좀 저지하려는 그런 속셈이 있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제 계속적으로 미중 간의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차라리 잘 된 것 같아요. 이렇게 무역 합의하고 이런 그 세부적인 갈등하고 분리를 시켜가지고 대응한다는 것은 그래도 그나마 우리 쪽에서는 피해가 좀 덜한 그런 내용이 아니겠는가라고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근데 뭐 중국 기업들에게 그 제재를 가하는 그런 부분들 보면은 그 왜 CCTV에 들어가는 핵심 칩 있잖아요. 그쪽도 이제
제재를 가하게 되면서 이제 우리나라 CCTV 기업들이 그 핵심 칩을 이제 확보하지 못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미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된다. 뭐 이런 얘기도 어제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렇게 중국 기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또 기술 기업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제재를 가게 되면 아무래도 이제 뭔가 한 번 정도는 또 안 좋은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러한 전망도 예상을 해볼 수는 있겠습니다. 아직까지는 크게 문제는 없기 때문에요.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해외 증시 상황을 좀 보게 되면 일단 경제 지표가 호조세를 보였고요. 기술주들이 강세를 보였고요. 그 다음에 잭슨홀 미팅에 대한 그 부분이 긍정적인 효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뭐 백신에 대한 이야기도 긍정적으로 얘기가 되었다. 나쁜 소식이 한 개도 없습니다. 증시가 올라가지 않아야 될 이유가 없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잘 활용하시면 증시가 올라갈 때 우리도 같이 편성을 잘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이 좀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걱정할 게 없을 것 같고요. 자, 이슈가 되는 내용들 두 번째 거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주가보다도 30%나 싸게 팔린 2차 전지 회사가 있다. 이노메트리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제 이렇게 되면은 투자자들이 패닉에 휩싸이게 되는 거죠. 사실 이거 약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하나 있는 게요. 그 이노메트리 같은 경우는 주가가 이제 2만원대잖아요. 2만원대 이 정도인데 이 경영권을 매각하는 그 가격대가 18,000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또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붙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래되는 주가보다도 30%나 싸게 팔릴 수가 있는가라는 거죠. 대주주의 주식 처분 가격이 시세보다 30%나 낮았다라고 되어 있다라면 이게 굉장히 좀 이해가 안 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때문에 그게 되면은 이제 원래 적정한 가격대보다 더 거품이 많이 끼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제 주가가 좀 내려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 뭐 이렇게 나오는 부분이겠죠. 이 이노메트리라는 회사는 이제 LG화학이나 삼성 SDI, SK이노베이션 이런 기업들에게 배터리의 내부 결함을 잡아낼 수 있는 엑스레이 검사 장비를 납품하는 회사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2차전지 회사가 잘 나갈수록 이것에 대한 수요도 같이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인 부분이 나타나겠죠. 그 기업의 이제 약간 핑계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에 대한 이제 해명을 좀 들어보게 되면 이 매각에 대한 협상이 이미 주가가 18,000원보다 낮았던 때였다. 그래서 그 당시 가격하고 지금 뭐 그 시점에서 이제 경영권 프리미엄 붙인 게 한 18,000원 정도 수준이었다. 그래서 여기에 거래가 되기로 협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지금 주가가 올랐다고 해서 2만원대가 넘는 가격에 협상을 다시 하자고 할 수는 없는 건 아니겠느냐. 그리고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 협상 자체가 불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원래의 가격대로 적정선을 잡아서 거래 가격을 결정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가가 올해 초 대비해서 많이 오르긴 했죠.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도 현재 거래되는 가격 대비해서 싸게 팔아야 된다? 글쎄요. 대주주가 꼭 그렇게 넘겨야 된다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의아한 상황이 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요. 모 기업이 급전이 좀 필요해서 이 시세보다 싸게 팔았을 수도 있다 라는 얘기도 좀 있는 것 같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뭐 앞으로 계속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이기 때문에 거품은 아니다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쨌건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글쎄요. 이제 이 시세보다도 더 싸게 팔렸다라는 그 하나의 부분을 가지고서 뭐라고 하긴 좀 그렇겠습니다만 이 상황이 이제 그 전기차 관련한 종목군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거품에 대한 논란을 가져오게 되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너무 올라간 거 아니냐? 미래 성장성이 있는 것은 맞지만 너무 지금은 가격이 높게 형성된 것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리는 조금 조정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겠느냐? 뭐 이런 식의 얘기도 같이 나오고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여기다가 이제 그 테슬라가 그 배터리 데이를 진행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국내 전기차 관련주에 그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왜냐하면 테슬라에서 배터리의 자체 개발, 생산 이런 계획을 밝히게 되면 국내 기업에는 바로 악재가 되는 거죠. 야, 이제는 우리 거 쓸래라고 되는 거기 때문에 국내 기업들에게는 이제 하나의 수주가 줄어들 수 있는 거래처, 가장 큰 거래처잖아요. 이거에 줄어들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뭐 일단 이런 상황이
여러 가지로 전기차 이 배터리 회사, 2차전지 회사들에게 나와 있는 상태고요. 거품에 대한 논란은 쉽게 꺼지진 않겠습니다만은 뭐 당장 현재 보게 되면은 이 배터리 관련한 기업들이 뭐 지금 현재 거품이 많이 껴가지고 뭐 앞으로 성장이 저하될 것이다라고 보기 좀 어렵겠고요. 어쨌건 미래 성장 가능성, 미래 먹거리로 구분되어 있는 업종이기 때문에 당장은 걱정하기보다는 네, 일단 상황을 좀 지켜보고요. 대신에 그 단계 너무 많이 올라간 상태, 좀 그런 것들은 어쨌든 고평가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단기에 너무 많이 올랐다면 그런 부분들은 반드시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야기 가겠습니다. 5G에 대한 이야기죠. 4분기부터 5G에 대한 투자가 재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서 뭐 KMW라든지 와이솔 이런 기업들, 에이스테크 이런 기업들에게 좀 뭔가 주목이 쏠리고 있는 모습이기도 하죠. 에이스테크 같은 경우는 하반기 들어서면서 주가 상승률만 무려 115%대 굉장히 강하게 상승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5G 관련주들이 오는 4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3분기까지 실적은 좋지 않겠지만 4분기부터 투자가 재개가 되면서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 건데요. 4분기부터 실적이 좋아지는 것을 가지고서 지금 논의한다, 조금 빠르지 않겠는가 생각이 좀 되고요. 그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국내 시장에서는 좀 애매할 것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네, 3분기 시장까지도 이 국내 시장에서는 불확실하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은 조심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4분기 이후에 실적이 좋아지는 만큼 이제는 당장 뭐 공격적인 접근보다는 조금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부터, 그 4분기부터 조금 그 다음에 보시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라고 얘기가 되어 있는 거죠. 또 한 가지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한 부분들인데, 국내 시장에서는 이미 좀 뭐 투자가 많이 재개가 된 상황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이 수요의 폭증을 기대하기 좀 어렵겠죠. 그래서 이 국내 시장에서 어떤 성장성보다는 그 해외 시장에서, 특히 이제 중국 같은 경우, 그 다음에 또 뭐 동남아, 미국 뭐 이런 쪽으로 그 5G 시장이 이제 확대가 되는 그런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이제 해외 시장 쪽으로 눈을 돌리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이 해외 시장 쪽에서의 어떤 역량이 있는 회사들, 그런 회사들을 가지고서 보시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뭐 당장은요, 이 5G 종목군들에 대한 급등을 기대하기 좀 어렵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3분기가 끝난 것도 아니기 때문에 4분기 시점에서의 어떤 실적 기대감이라면 4분기 중반 즈음이나 되어야지만이 뭔가 좀 윤곽이 좀 드러나지 않겠는가라고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조금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5G 같은 경우는 너무 서두르지 말고 진행을 좀 하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세 가지 이야기 전달해드렸습니다. 미국 증시가 지표 호조, 기술주 랠리를 통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거, 기대감이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싸게 팔린 2차 전지주, 약간의 이제 고평가 논란이 좀 있긴 있는데 미래 먹거리이기 때문에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다. 그렇지만 단기에 많이 올라간 종목들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의가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렸고요. 4분기부터 5G 투자가 재개가 되고 있는데 이 5G 투자에 대한 부분들은요, 국내 시장 말고 해외 시장 쪽으로 눈을 좀 돌려야 되는 부분이 있고, 또 4분기부터 실적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전망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접근하시는 것은 약간의 부담이 될 수 있는 내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책 한 꼭지 읽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사람이 모르는 투자 기회를 포착하라. 대박을 노리며 두 자릿수 퍼 종목에 투자하는 것보다는 저퍼주에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수 있다. 기업 관계나 상호 지분을 잘 살펴보면 둘 사이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두 자릿수 퍼라는 것은요, 성장성이 그만큼 높다는 겁니다. 이익이 높아졌기 때문에 퍼가 높다는 이야기 되는 건데요. 이렇게 높은 퍼의 종목들을 가지고서 대박을 찾는 것보다는 차라리 낮은 퍼를 이용해서 기업 가치가 재평가되는 것을 노리는 것도 훨씬 더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오히려 그런 것들이 밑바닥이라는 형성의 어떤 공감대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할 때 굉장히 강하게 빠르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참고해 볼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진행해 드릴게요. 뭐 시장 분위기 나쁘지 않기 때문에 괜찮을 거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편안하게 투자 잘 이어가시기 바라고요. 저는 장중시황 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